갑술일주론. 황야의 거목, 붉은 개의 전설. 신일, 메마른 땅의 개척자. 생명이 허락되지 않은 메마른 바위산, 술토. 물 한 방울 없는 이 가을의 끝자락은 그 어떤 씨앗도 품기를 거부하는 혹독하고 고독한 땅이었습니다. 그 거친 황야에 세상에 생명을 심으려는 고독한 개척자 테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거목, 감목의 운명을 타고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대지는 쉽사리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토 불생무. 메마른 흙은 나무를 키우지 못했고 그가 뿌리를 내리기에 세상은 너무나 단단한 바위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방인의 방문에 대지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의 지배자이자 척박한 땅의 소수 정랑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개척자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친 대지를 길들이고 정복하는 것만이 갑술일주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존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바위를 뚫는 뿌리, 목국토. 마침내 거친 황야에서 생존을 건 치열한 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테림의 공격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단한 흙을 파고드는 나무 뿌리처럼 집요하고 묵직하게 정랑의 바위 갑옷을 타격했습니다. 목국토, 나무가 바위를 뚫는 힘. 아무리 척박하고 거친 환경일지라도 굽히지 않는 올곧은 의지는 마침내 단단한 바위의 껍질을 깨뜨렸습니다. 황무지의 절대자였던 맹수는 결국 자신을 뚫고 들어온 거목의 끈기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복은 파괴가 아닙니다. 테림은 무력으로 생명을 없애는 대신 상대의 굳건함을 인정하며 호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신삼, 숨겨진 마그마의 심장, 제고비인. 강자는 강자를 알아보는 법. 정랑은 저기를 거두고 마침내 자신을 개척한 새로운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거친 손이 바위의 상처에 닿는 순간 테림은 놀라운 것을 느꼈습니다. 겉보기엔 그토록 차갑고 메말랐던 바위산의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그마의 심장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술토의 지장간에 숨겨진 정화의 열정, 그리고 흙 속에 감춰진 거대한 보물, 제고비. 정랑은 자신을 온전히 알아봐준 주군을 위해 심장 속에 감춰둔 거대한 불꽃의 에너지를 기꺼이 개방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는 단단한 안반을 녹이고 대지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황무지 속에 감춰져 있던 진짜 생명의 밭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사, 절벽 위의 고고한 소나무, 동야청청. 완고했던 환경이 허락한 틈, 테림은 마침내 그토록 바랐던 생명의 씨앗을 대지에 깊숙이 심었습니다. 씨앗은 척박한 바위를 뚫고 올라 세상 그 어떤 나무보다 굳건하고 강인한 거목으로 자라났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동야청청한 위엄이었습니다. 홀로 선 나무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목이 드리운 짙은 그늘을 따라 죽어있던 대지가 숨을 쉬고 푸른 숲이 끝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가장 척박한 땅을 개척하여 마침내 자신만의 위대한 왕국을 세운 자. 고독한 개척자는 이제 만물을 품어안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거친 대지와 부딪혀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을 기어이 캐내고야마는 불굴의 영원. 이것이 바로 갑술일주의 거칠고도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갑술일주론. 1. 갑술일주 개요. 갑술일주는 호벌판에 홀로 선 거목입니다. 또는 가을 들판을 달리는 푸른 개의 형상입니다.
척박한 바위산에 불이를 내려야 하는 감목의 숙명 탓에 부모나 환경에 덕없이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자수성가의 명입니다. 갑술일주는 겉으로는 보수적이고 고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능글맞은 처세술과 강한 물력, 현실 감각을 지녔습니다. 갑술일주는 고독한 리더십을 가졌으나 독단에 빠지지 않고 타인을 기르고 돕는 활인의 길을 걸을 때 말년이 가장 평안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태림을 보십시오. 척박한 황무지에 홀로 서서 생명을 심으려는 고독한 개척자였던 태림. 갑술일주는 이처럼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황야를 맨몸으로 개척해야 하는 강인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갑술일주는 겉보기엔 거칠고 외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대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무서운 집념과 현실적인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 갑술일주 물상론. 갑술일주의 갑목은 대림목입니다. 즉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큰 나무이자 건축물의 대들보를 상징합니다. 대림목은 시련 앞에서도 반듯하게 자라나 미래를 지향하며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의 표상이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붉은 기암절벽 끝에 흔들림 없이 우뚝 선 그 고고한 소나무, 그것이 바로 대림목의 위엄입니다. 갑술일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나 마침내 세상을 지탱하는 든든한 대들보이자 리더가 됩니다. 3. 갑술일주 삼명통의 자의형상. 갑술일주는 고전에서 갑목일의 술위소원이라 하였습니다. 갑목은 세상을 깨우는 우레와 같고 술터는 불타는 가을 들판과 같습니다. 갑술일주는 불타버린 황량한 들판 위에서 홀로 천둥처럼 큰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고독하면서도 강렬한 기상을 상징합니다. 생명이 허락되지 않은 불타는 듯한 붉은 황무지, 그 위를 쩌렁쩌렁 울리며 적을 제압하던 태림의 포효. 갑술일주는 고요한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황량한 대지 위에 천둥처럼 자신의 이름과 뜻을 새겨넣는 혁명가입니다. 4. 갑술일주 계의신결 청간동물. 갑술일주의 청간 갑목은 여우에 비유됩니다. 여우는 죽을 때 자신이 태어난 언덕을 향해 머리를 둔다는 호사수구의 고사처럼 조상과 고향을 잊지 않는 의리를 지녔습니다. 갑술일주는 장자의 기질이 있어 가정을 책임지려 하며 거친 겉모습 뒤에는 여우처럼 영리한 직관과 처세술을 품고 있습니다. 거대한 목공을 휘두르는 태림의 우직함 뒤에는 척박한 흙을 파고드는 여우 같은 영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갑술일주는 무작정 힘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깊은 의리와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는 날카로운 직관을 가진 전략가입니다. 5. 갑술일주 나붐오행. 갑술일주는 나붐오행으로 산두화입니다. 즉 산꼭대기에 불이자 해가 진 후의 붉은 노을을 상징합니다. 산두화는 활활 타오르는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 어둠이 내리는 저녁, 산야를 아름답게 물들이며 여광을 비추는 은은하고 낭만적인 빛입니다. 우리 영상의 마지막, 거대한 소나무와 정랑을 비추던 그 아름다운 붉은 석양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산두화입니다. 갑술일주의 투쟁은 세상을 태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치열한 개척 끝에 어두워지는 세상에 마지막까지 희망의 붉은 노을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6. 갑술일주 심리상태. 갑술일주는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현재의 심리가 강한 수령대입니다. 수령대는 철저한 현실성과 물질에 대한 통제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갑술일주는
감목의 본질인 이를 상징하는 측은 지심을 잃지 않아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인간미를 보입니다. 쓰러진 정랑을 베지 않고 오히려 거친 손을 내밀었던 태림의 마음. 태림은 현재의 무서운 통제력으로 상대를 제압했지만 그 끝에는 생명을 아끼는 어질미 있었습니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면서도 내 편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것이 갑술일주의 매력입니다. 7. 갑술일주 지장간. 갑술일주의 술토 안에는 신금정관, 정화상관, 무토편제가 숨어 있습니다. 갑술일주는 표현력과 화술을 상징하는 상관으로 편제의 재물을 만들어내는 상관생제의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에서 명예를 상징하는 정관까지 품고 있어서 갑술일주는 독립적인 재물 활동 속에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과 명예를 지켜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정랑의 몸속에서 끓어오르던 붉은 마그마인 정화상관의 열정이 단단한 바위인 무토편제를 녹여 생명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갑술일주는 남들이 척박하다고 버린 돌밭에서도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과 열정으로 거대한 황금을 캐내는 마법 같은 능력을 지녔습니다. 8. 갑술일주 12운성. 갑술일주는 12운성으로 양에 해당합니다. 양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는 태아 또는 누군가를 기르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성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갑술일주는 겉은 상남자 같고 거칠지만 타인을 돕고 기르는 유경, 교육, 복지, 활인의 마음이 매우 강합니다. 가장 척박한 땅에 세계수 씨앗을 심고 정성껏 보살피던 태림의 손길. 그것이 바로 무언가를 길러내는 양의 힘입니다. 거친 외모와 달리 갑술일주의 내면에는 생명을 보듬고 키워내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9. 갑술일주 12신살. 갑술일주는 일간 기준으로는 천살, 일지 기준으로는 인호술 삼합으로 화계살에 해당합니다. 천살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시련을 의미하며 화계살은 화려함을 덮고 정신적, 철학적 가치를 추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갑술일주는 하늘이 내린 고난을 극복하며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운명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바위산이라는 하늘의 시련인 천살. 하지만 태림은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검을 휘둘렀습니다. 화계살인 세속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고독한 개척의 길을 걸었을 때 하늘은 비로소 그에게 가장 고고한 절경을 허락했습니다. 10. 갑술일주 당사주. 갑술일주는 당사주에서 천예성에 해당합니다. 천예성은 하늘의 예술과 기술을 뜻하며 천부적인 손재주와 예능감,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술일주는 다재다능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심과 고독을 간직한 낭만주의자입니다. 태림이 둔탁한 목검으로 단단한 바위를 쪼개는 것. 그것은 무식한 힘이 아닌 극도의 정교한 기술인 천예성이었습니다. 갑술일주는 거친 현실과 맞서 싸우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과 예술성을 잃지 않는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11. 갑술일주 신살. 갑술일주에는 자물쇠를 여는 지혜를 상징하는 철쇠개금, 예민함을 상징하는 현침살, 그리고 하늘과 땅의 그물인 흉살, 천라지망 등이 있습니다. 갑술일주의 갑목과 술토의 조합은 세상사 막힌 문제를 뚫어내는 해결사인 철쇠개금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침살로 인해 찌르는 듯한 직설적인 화법으로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얽혀있는 세상사인 천라지망을 풀어내는 데는 이만한 적임자도 없습니다. 태림이 굳게 닫혀있던 대지의 틈을 현침살인 목검으로 찔러 열었던 순간
갑술일주는 세상에 굳게 잠긴 자물쇠를 부수고 열어젖히는 철새계금의 마스터 키입니다. 천철살인의 직원으로 때론 오해를 받지만 그들의 검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답이 됩니다. 12. 갑술일주 공망. 갑술일주는 신금평관과 유금정관이 공망입니다. 이는 나를 억압하는 규칙이나 조직 생활에 대한 인연이 약합니다. 따라서 관성이 공망인 갑술일주는 누군가의 밑에서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내 뜻대로 일을 추진할 때 훨씬 더 크게 성공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태림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황야를 개척해 자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갑술일주에게는 억압된 직장 생활이나 낡은 규범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텅 빈 공망인 관성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법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개척자입니다. 13. 갑술일주에게 맞는 직업. 갑술일주에게 맞는 직업으로는 생명을 살리고 기르는 양의 기운과 해결사의 기질을 살려 활인, 의료, 종교, 교육, 멘토 분야에 탁월합니다. 또한 토의 기운을 다루는 부동산, 농업, 토목이나 뛰어난 상관의 화수를 살린 방송, 강연, 금융 분야에서도 독립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죽어가는 황무지에 생명을 불어넣은 태림처럼 갑술일주의 가장 빛나는 소명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활인에 있습니다. 의사로서, 멘토로서 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가로서 메마른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14. 갑술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 갑술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으로는 건조하고 메마른 조토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형국이므로 물기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갑술일주는 위장, 피부 건조, 변비 등에 유의해야 하며 욱하는 화기운으로 인한 혈압, 심장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위산에 뿌리를 내리는 고목은 늘 목이 마릅니다. 갑술일주는 거친 세상을 돌파하는 그 맹렬한 열기만큼 몸과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여유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수분을 보충하는 지혜가 갑술일주라는 거목을 천년의 세월 동안 푸르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은 갑술일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주명리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